월스트리트 딥 인사이트의 박 PD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의 심층 리포트를 전합니다. MC 두 분 나와주세요. 여러분, 엔비디아의 GPU가 인공지능의 두뇌라면 그 수만 개의 뜨거운 두뇌들을 꽂아 넣고 24시간 쉬지 않고 돌릴 거대한 공장은 과연 누가 지을까요? 확실히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인공지능 랠리의 다음 주자는 반도체가 아니라 바로 땅을 파는 굴착기, 그리고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전선이거든요. 아, 물리적 인프라 쪽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딥다이버에서는 거침없이 질주하는 AI 투자의 넥스트 레벨, 즉 물리적 인프라 시장의 진짜 승자를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네, 사실 시장의 시선이 그 차가운 소프트웨어나 칩의 영역에서 흙먼지가 날리는 물리적 인프라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방향성 자체는 저도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쵸, 흐름이 완벽하게 넘어왔죠. 하지만 투자자로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흐름이 완벽하게 안전한 황금빛 기회이기만 할까 하는 점이죠. 세상에 아무런 위험 없이 하루아침에 대박을 터뜨리는 마법 같은 산업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아무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요. 근데 우리가 직접 어제 시장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을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한국 시간으로 2026 5월 6일인 오늘 바로 어제인 5월 5일 미국 정규장에서 진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주가 폭등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티커명 STRL이라는 기업인데 이게 무려 806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52.22%가 폭등한 겁니다. 와, 하루에 52%면 정말 기록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주당 276.51달러나 오른 거잖아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거래량입니다. 평소에 4.8배, 그러니까 242만 주가 터졌고 장이 끝날 때까지 매수세가 전혀 꺾이지 않은 채 고가권에서 마감했단 말이죠. 네,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긴 했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밈주식이나 소형 테마주가 반짝 오르는 그런 장세가 아닙니다. 저는 이게 AI 투자 사이클이 물리적 인프라를 집어삼키는 아주 거대한 2단계 랠리의 완벽한 서막이라고 확신합니다. 거래량이 평소에 거의 5배 가까이 터지면서 장 끝까지 매수세가 유지되었다는 건 분명히 월스트리트의 이른바 스마트머니가 대거 유입되었다는 의미이긴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네, 똑똑한 돈들이 먼저 알아본 거죠. 하지만 그 건설업이라는 특수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고유의 함정이 있거든요. 그 화려한 주가 폭등 이면에 숨겨진 재무적 숫자들을 좀 아주 맹정하게 뜯어봐야 합니다. 숫자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루 만에 기업 가치가 52%나 뛸 만큼 지금 스털링을 둘러싼 거시적 미시적 상황이 그렇게 완벽한가 묻는다면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하루 만에 50%가 넘게 올랐다는 건 단순한 기대감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 아닙니까? 월스트리트의 그 깐깐한 돈이 대체 스털링의 어떤 숫자를 보고 이렇게 미친 듯이 몰려든 걸까요? 글쎄요, 실적 발표의 어떤 특정 지표를 긍정적으로 해석했겠죠? 바로 2026 1분기 실적입니다. 스털링이 보여준 1분기 숫자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찍힌 실제 숫자를 보시면요. 1분기 매출이 8억 2,57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2%나 증가했습니다. 네, 외형 성장이 크게 컸죠. 게다가 조정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는 3.59달러로 120%나 폭등했거든요. 여기서 정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죠? 스털링 전체 매출의 72%를 차지하는 게 이 인프라 부문인데 이 부문이 확보한 백로그, 즉 확정된 일감의 90% 이상이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팹 같은 이른바 미션 크리티컬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아, 미션 크리티컬 비중이 높다는 거군요. 네, 단 1초라도 전력이 끊기거나 멈추면 수백억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핵심 시설들이요. 그 엄청난 공사 부지를 다지는 것부터 전기를 통합해 넣는 작업까지 스털링이 전부 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는 평범한 토목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숫자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극적으로 개선된 건 팩트가 맞습니다. 훌륭한 성과죠. 하지만 여러분도 이 숫자가 만들어낸 착시 효과를 한꺼풀 벗겨내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착시 효과라고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방금 1분기에 매출이 92% 늘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증가분 중에서 1억 5,610만 달러는
스털링이 최근에 인수한 전기 기계 시공사인 CEC의 편입 효과입니다. 아, 인수합병으로 인한 매출 추가분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자체적으로 혁신을 해서 일군 유기적 성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인수를 통해 덩치를 키워서 장부에 새롭게 편입된 매출 비중이 상당하다는 뜻이죠. 물론 CEC 인수 효과가 크긴 하지만 그리고 방금 엄청난 수주 규모를 막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회사가 시장에 자랑스럽게 언급한 그 65억 달러라는 수치는 엄밀히 말해 향후 따낼 가능성이 있는 사업 기회까지 영혼을 끌어모은 작업 가시성에 불과합니다. 네, 회사도 가시성이라고 발표하긴 했죠. 실제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도장이 딱 찍혀서 확정된 진짜 백로그는 38억 달러 뿐이거든요. 이 희망 섞인 가시성과 실제 서명된 확정 수주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아주 위험한 낙관론에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확정 수주와 가시성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은 합당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CEC 기여분을 전부 빼고 계산하더라도 기존 사업 자체가 만들어낸 유기적 성장률이 무려 55%가 넘습니다. 네, 유기적 성장도 나쁘진 않았죠. 이걸 단순히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웠다고만 폄하할 수는 없죠. 식당으로 치면 2호점 인수해서 전체 매출이 뛴 것만이 아니라 본점 자체의 손님도 1.5배 이상 늘어난 거랑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본업의 성장도 동반됐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스마트폰으로 비유해보면요. 예전엔 그냥 플라스틱 케이스만 깎아서 납품하던 회사가 이제는 그 안에 복잡한 배터리랑 정밀한 회로망까지 통째로 조립해서 납품하게 된 겁니다. 아, 스마트폰 조립 비용은 회사 비즈니스 확장성을 이해하는 데 꽤 도움이 되네요. 그렇죠. 스털링은 과거에 부지만 조성하던 저마진 비즈니스에서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기계에 전기를 꽂아 넣는 고마진 기술 기업으로 진화한 겁니다. 이 시너지가 벌써부터 폭발하고 있는 거고요. 네, 본업의 성장세가 탄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스털링이 부지를 다지고 전기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 외부에서 전기가 끌어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전력망 공급 문제 말씀이신가요? 네, 이 성공 스토리를 조금만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연결해보면 지금 이 산업 전체가 안고 있는 거대한 리스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전력망 병목 현상입니다. 잠깐만요. 전력망 병목 현상의 리스크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병목 현상이야말로 스털링이 프리미엄을 받는 정확한 이유이자 엄청난 기회라고 봅니다. 병목 현상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국제에너지기구, 그러니까 IEA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전망 보셨습니까?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무려 945테라와트시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수치죠. 맞습니다. 존스랑라살 전망도 똑같거든요. 앞으로 100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데이터 센터가 추가로 지어져야 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돈만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조 원입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건 기령사실이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이 극도로 부족하고 연결망이 복잡해지니까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땅 파는 회사, 전기 까는 회사 따로 부를 여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턴키로 한 번에 맡기고 싶어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부지 조성부터 복잡한 전기 통합 서비스까지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스털링 같은 솔루션 기업에게 싹 다 맡기고 싶어 하죠. 전력이 부족하다는 그 절박함이 스털링한테는 무한한 가격 결정력을 준 셈 아닙니까? 그 절박함이 단기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논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전력 부족이라는 현상이 건설 현장이라는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떤 치명적인 연쇄작용을 일으키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연쇄작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IEA의 자료를 인용하셨잖아요. 같은 보고서에서 경고하는 또 다른 핵심 팩트가 있습니다. 현재 낡고 부족한 전력망 제약 때문에 2030년까지 계획된 데이터 센터 용량의 무려 20%가 연결 지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공사 지연 리스크는 늘 있는 이슈이긴 하죠. 여러분, 건설공사에서 완공이 지연된다는 건 재앙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필요한 거대한 변압기 같은 부품들은 지금 주문해도 인도 받기까지 2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네, 부품 조달 병목이 좀 심각하긴 하죠. 부품이 안 와선 공사는 멈춰 있는데 그동안 현장 인부들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구리나 철근 같은 원자재 가격도 인플레이션 타고 폭등합니다.
여기서 스털링 같은 건설업의 가장 뼈아픈 현실이 드러나는 거죠. 고정단가 계약 문제 말씀하시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대규모 인프라 공사는 대부분 처음에 가격을 딱 정하는 고정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1,000억 원에 공사하기로 했는데 연결이 막혀서 공기가 1년 미뤄지고 비용이 200억도 올랐다고 쳐보죠. 네, 비용이 늘어나겠죠. 이 늘어난 비용을 빅테크 고객사가 알아서 보전해 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고스란히 시공사인 스털링이 다 떠안아야 합니다. 수주가 쏟아져서 겉으론 화려해 보이지만 지연 때문에 이익이 순식간에 적자로 돌변하는 구조적 한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마진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건설업의 오랜 숙명이긴 합니다. 하지만 스털링이 지금 보여주는 마진율 개선 속도, 그리고 빅테크들이 쏟아붓는 자본의 힘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본의 힘이 리스크를 다 덮을 순 없죠.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면 AI 전쟁에서 도태된다는 공포가 지금 빅테크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에 돈으로 살 의향이 아주 충분하거든요. 계약 단가를 더 높게 쳐줄 거란 말씀이신가요? 네. 스털링이 제공하는 가치가 희소하다면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인플레이션 조항을 강력하게 반영하거나 애초에 훨씬 더 높은 단가를 부를 수 있는 협상력을 주게 될 겁니다. 지연 리스크보다 압도적인 수요가 마진을 밀어올리는 속도가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회사에 유리하게만 흘러갈 것이라고 낙관하기에는 밸류에이션이라는 냉혹한 현실의 벽이 이미 우리 눈앞에 너무 높게 서 있습니다. 숫자로 명확히 보여드리죠. 네. 밸류에이션 수치 한번 보시죠. 5월 5일에 마감한 $806라는 주가를 스털링이 직접 제시한 2026년 실적 가이던스 중간값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미래 수익을 땡겨온 선행 PER이 무려 43배에 달합니다. 43배요? 여러분,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붓는 굴착기 인프라 기업이 이익의 43배를 프리미엄으로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 폭등하기 전 시정 애널리스트들 목표가가 $504 수준이었거든요. 네, 단숨에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었죠. 단 하루 만에 52%가 폭등하면서 이 모든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모델을 그냥 박살내고 극단적인 과열 구간에 진입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고객 집중도 리스크입니다. 스털링 전체 매출에서 상위 4개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7%에 달합니다. 만약 전력망 병목이나 매크로 둔화로 이 4곳 중 한 곳이라도 프로젝트를 연기한다면요? 타격이 클 수 있겠네요. 네, PER 43배라는 위태로운 탑은 그날로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AI 후광에 눈이 멀어 잊고 있는 팩트가 또 하나 있죠. 어떤 건가요? 주택시장 둔화 때문에 스털링의 또 다른 축인 주택용 빌딩 솔루션 부문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쪽 빛이 강한 만큼 반대쪽 그림자도 아주 뚜렷하게 길어지고 있다는 걸 외면해선 안 됩니다. 전통적인 잣대,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목건설사 기준으로 PER 43배를 본다면 당연히 턱없이 비싸 보이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스털링을 AI 물리적 인프라 독점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건설사를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요? 네. 여러분, 엔비디아가 주가 수익 비율 70배, 80배 넘나들 때 다들 거품이라고 경고했잖아요. 하지만 압도적인 성장성을 숫자로 증명해내니까 그 비싼 주가가 오히려 싸 보였단 말이죠. 엔비디아와 비교하시는 건 매우 도발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스털링 역시 데이터 센터 전력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지위 확보하고 이익 성장을 계속 증명해내면 지금 43배는 오히려 새로운 랠리의 정당한 시작점 아닐까요? 게다가 상위 4개 고객사가 자금력 무한대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라면 그건 가장 든든한 보함일 수도 있고요.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기존의 밸류에이션 잣대가 무의미해지는 순간들이 분명 있긴 합니다. 저 역시 AI 인프라 투자의 흐름이 물리적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방향성은 확실하죠. 하지만 투자자로서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격언이 있습니다. 훌륭한 회사를 찾는 것과 그 주식에 진입할 훌륭한 가격을 찾는 것은 철저히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좋은 가격을 찾는 건 다른 문제다. 맞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주가가 52%나 폭등했다는 건 앞으로 2에서 3년간 이 회사가 단 한 번의 지연이나 마진 축소 없이 완벽하게 성장할 거란 장밋빛 호재를 가격에 싹 다 선반영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선반영이 너무 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이 가격대에선 아주 사소한 악재, 예를 들어 구리 가격이 잠깐 뛰거나 고객사 공사 일정이 딱 3개월만 연기된다는 뉴스만 나와도 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위치라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팽팽한 시각 차이까지 확인하고 나니까 오늘 이 깊은 논의가 아주 흥미로운 결론으로 모아지는 것 같네요. 확실한 건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AI 인프라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이죠. 맞습니다. AI의 혜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지나 물리적 세상의 굴착기와 두꺼운 전선으로 본격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전력망 부족이 나는 물리적 한계가 가져올 지연 리스크, 그리고 이미 높아져 버린 가격 장벽을 어떻게 냉정하게 넘어서느냐가 핵심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장벽을 넘어서야 진짜 옥석이 가려지겠죠. 이제부터는 무자비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겁니다. 험난한 과정에서 마진 훼손 방어하고 수십억 달러의 백로그를 실제 현금 흐름으로 치워내낼 수 있는 독보적인 실행력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AI의 뇌를 담을 거대한 집,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에 대해 깊숙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밤 한 번쯤 상상해 보셨으면 하는 완전히 새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대로 국가 전력망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데이터 센터 건설 자체가 완전히 병목에 막혀버린다면 어떨까요? 수천조 원을 손에 쥔 빅테크 기업들이 그냥 넋놓고 있진 않을 거거든요. 네, 분명히 다른 대안을 찾으려 하겠죠. 그렇다면 결국 외부 전력망에 의지하지 않고 아예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자로나 태양광 같은 완전히 새로운 독립전력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와, 그거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 포인트네요. 그렇다면 부지 조성을 넘어 그 다음 AI 사이클에서 재평가받고 폭등할 인프라 기업은 과연 어떤 기술을 가진 곳일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가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에 새로운 불꽃을 튀게 했길 바라며 이 콘텐츠는 투자 참고용으로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딥사이언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